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는 189페이지고요. 189페이지의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같이 볼까요?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자, 영세율과 면세라고 되어 있는데 영세율은 수출하는 기업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하실 때 보셨던 것처럼 여기 A라고 하는 수출 기업이 있고 이 수출 기업에다가 납품하는 국내 회사가 있겠죠. 여기 국내 회사에서 여기 위에는 수출 기업, 국내 수출 기업으로 수출 기업은 좀 보편적으로 국내보다는 이제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한다고 가정을 하고서요. 여기서 국내 회사에서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어떤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품을 납품을 하게 되면 제품을 뭐죠? 공급하게 되면 여기 제품을 공급했으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거래했던 거 우리 아까 배웠던 대로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이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이 국내 회사에서 받아온 이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해서 이 결과론적으로 수출 회사에서 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에서는요 이렇게 수출과 관련된 회사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업이니까 장려하기 위해서 국내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겠다고 어떤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금 계산서에 부가세에 관련돼서는 0%의 영세율, 세율이 0%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공급가액만 있고 세액은 없겠죠. 그러면 국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잖아요.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입이 되겠죠. 매출할 때 세액에도 당연히 부가세가 없을 것이고 매입하는 쪽에서도 우리가 52번 영세 썼던 거 여기는 매출하는 회사니까 12번 영세를 갖다가 우리가 선택했던 것이고요. 매입하는 회사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52번 영세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입력했던 세금계산서가 바로 영세율 세금계산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할 때도 매입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없지요. 그래서 얘는 완전 면세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세율과 관련돼서는 수출하는 기업에 또는 수출하는 기업에 납품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 국내 회사는 이 국내 수출 기업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 수출 기업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겠죠. 이때는 그죠?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영세율 제도는 뭘 위해서 이런 영세율 제도를 도입하느냐? 국가끼리 조세 협약에 의해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여기 영세율을 갖다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가끔 물어보는 것들이 그러면 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누가 가능한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세사업자 있죠. 과세사업자는 다 영세율 사업자로 될 수 있어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안 돼요.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하면 면세를 포기하면 영세율 사업자 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두세요. 요거 영세율과 면세 관련돼서 지금 설명해 드린 제가 5분, 10분 설명하는 얘기만 잘 듣고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 부가가치세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게 돼 있어요. 파트별로 나와야 되니까 요것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업자가 아니라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요. 외화 버는 건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화를 수출하거나 용역을 국외에 공급하거나 외국 항해 용역을 하거나 이런 것들 다 외화를 벌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다 됩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면세제도 설명할게요. 영세율과 면세 별것도 아닌데 여기 특징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를 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면세라는 것은요, 뭐를 면제했다는 뜻이에요?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는 뜻이에요. 왜 면제를 했는데요? 세금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역진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세금 많이 내고 돈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그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10% 똑같죠.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이야 부가가치세 10% 낸다고 해서 뭐 티도 안 나겠지만 저같이 돈은 없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10% 더 내는 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주머니 사정도 빠듯한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건 돈 없는 사람이건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하지 않을게, 부가세 없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가 역진성이 있는 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조금 나아지는 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면세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이거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지 세무 이거 배울 때 헷갈리지 않아요. 자, 면세 그 업종, 면세 대표적인 뭘 기억하라 그래 제가 했었죠. 자, 면세 업종 대표적인 거 뭐? 병원. 그렇지. 잘 기억하세요. 자, 면세 업종의 대표적인 건 병원인데요. 병원이 우선 돈을 벌려면 이게 얘네 병원은 비영리예요. 돈을 목적으로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어지는 현상은 그게 아니지만 자, 병원은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치료비에는 부가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가 없다 그랬죠? 부가세 빵이에요. 그러면 이 병원에서 물건을 만약에 사온다면 병원에서 물건을 사갖고 오게 된다면 당연히 얘는 지금 여기다 해놓고 면세라고 써놔야겠죠? 면세일 경우에 흔히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병원 로비에다가 고객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Q, LED, TV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얘 얼마짜리 했느냐면 똑같이 10만원짜리였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Q, LED, TV는 내가 면세업자라고 해서 그 부가세를 면세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만원은 부가세 내고서 11만원 주고 Q, LED, TV를 사갖고 오겠죠. 근데 이 면세 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없기 때문에 매입 세액도 공제 안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요게 불공사항이에요. 면세 사업자가 이렇게 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 내고선 사왔다 할지라도 매입세액 공제해주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회계 담당자라고 하면 이런 부가세 매입세액이 있는 거 세금계산서 처리할 때 불공으로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불공사항 6가지 기억하시죠? 그 중에 5번째 거 얘가 면세사업 관련이었었어요. 이렇게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이 매입세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공제 안 해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면세사업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영세율은 수출할 때도 그다음에 수입할 때도 수입이래네. 제품을 공급받을 때도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세액도 없죠. 그래서 완전 면세라고 했는데 이 면세는 매출할 때는 없지만 매입할 때는 있죠. 그래서 공제도 안 해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분 면세제도 또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 용어가 부분 면세제도, 불완전 면세제도 요 용어 뜻 자체가 면세제도를 의미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지금은 익숙하시죠? 자,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어떤 경우에 부과하지 않을 건데요? 즉 면세 대상은 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생필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그게 꼭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해놨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뭐뭐 있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 생필품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기초 생필품이면 아무래도 먹어야 되겠죠. 근데 먹는 것 중에서 가공되지 않아야 돼요. 가공되면 그건 과세예요.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1차 산업으로 하나 비교해 보면 1차 산업의 농업과 관련된 것 중에서는 쌀이라든지 그다음에 잡곡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공되지 않고 그냥 따갖고 온 것들이죠. 그런 거에는 부가가치세 없어요. 그 다음에 어업과 관련된 수산물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생선류 같은 것들 거기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축산물,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꽃이나 나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 중에서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어디 걸 많이 사용이 나오느냐면, 축산업에서는 명절 때 직원이나 거래처에다가 선물하기 위해서 한우 선물 세트 그걸로 예를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돼서는 공장 같은 데서 직원들한테, 생산직 직원들한테 식당에서 주부식, 즉 밥이라든지 반찬 사갖고 오게 되면 대부분 거기에는 다 부가세가 없겠죠. 면세 품목이에요. 그걸로 예를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임업에서는요. 임업과 관련돼서는 저기 거래처나 직원들의 그 경조사에 화환본에 따르죠. 그래서 화환으로 이 면세 품목으로 많이 설명을 한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돗물, 무연탄, 기저귀 얘도 다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여성들한테는 여기 생리대도 마찬가지로 생필품이라서 없어요. 부가가치세가. 그다음에 여객 운송 중에서는 시내버스, 지금 대중교통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있죠. 시내버스, 전철, 시외버스. 근데 우등고속 같은 거라든지, 즉 똑같은 여객 운송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가 있는 거 있죠. 속도를 빠르게 한다거나 편리함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교통수단은 부가가치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초 생필품은 이런 것들을 우리 보편적으로 기초 생필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 후생과 관련된 거, 의료보건, 병원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사람 살면서 뭐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요, 병원에 아무나 못 가요. 아마 주변에 미국에 계신 친구분이나 아는 분들, 친척 있는 분들 알겠지만, 그 사람들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몸으로 때워야 돼. 왜? 병원에 한번, 예를 들어서요, 진찰 받으러 감기나 뭐 이빨이 아파서 치과 가잖아요. 기본 돈 나오는 게 2~30만 원이에요. 그냥 진찰료만.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보험 혜택,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면 되잖아. 한 달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어요. 낼 수 있겠어요? 근데 왜 미국은 이렇게 이게 그 치료받는데 뭐 보건료, 의료비가 비싸요? 걔네는 병원이 영리해요. 우리나라 병원은 다 비영리해요. 우리나라 제도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수술한다,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비행기 값 싸게 나요? 뭐 1,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뭐 몇백만 원인데도 비행기 타고 가서 여기서 수술하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싸니까. 우리나라는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 옛날에 그 국민연금 시행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저거 했었죠. 국민투표 붙였었어요. 그거 국민연금 제도 도입할 때, 만약에 그 병원도 여기 영리 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그런 걸 물으려면 반드시 국민들한테 국민투표 붙여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돈 많으면 찬성. 그럼 걔네들은 돈 더 많이 준다는 환자부터 당연히 받겠죠.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영리고, 여기 국민연금 제도나 뭐 지금 뭐 포크날 것 같다 뭐 한다 하지만 되게 좋은 제도예요. 하여튼 국민연금하고, 그다음에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약국도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리법인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해야 돼요. 왜? 돈 없으니까. 그 가격은 당연히 비싸질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데 가끔 보시게 되면 거기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신장 기증해 갖고서는 순서대로 돈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순서대로 해야 되죠. 그걸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쇠고랑 차요. 돈 있다고 먼저 이식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비영리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똑같다. 생명은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거 바꿔치기 하다가 걸려갖고 어떻게 돼요? 드라마화 되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그런 거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의료 보건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예요. 근데 동물병원, 그다음에 건강 증진 목적, 이거는 과세예요. 즉 부가가치세 있어요. 한의원에서 건강에 좋은 한약 한 첩 사잖아요. 그건 부가가치세 있다 없다? 있어요. 치료 목적이 아닌 것은 부가가치세 있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뭐 등등할 때도 미용 목적이죠, 그거. 미용 목적이면 걔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성형을 했는데도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성형할 필요가 있어서 그 처방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부가세 없어요. 그런 걸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물병원, 우리 저도 집에 치와 2마리 키우는데 한 녀석에 호랑지 무슨 혹같이 뭐가 나와서 집사람이 데리고 갔다 왔대요. 4만 원. 난 내가 아파서 가도 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걔는 4만 원이야. 동물병원에서 치료 목적이라 할지라도 동물병원은 아직 그 의료보험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 용역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는 그 모든 그 수강료 학원비 있죠. 그다음에 학교에서 내는 저기 학교에서 뭐라고 부르지? 공납금이라고 부르나요? 수업료 같은 수업료 옛날에 공납금이라고 불렀는데 걔 부가가치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부가가치세 있는 학원이 있어요. 이 2가지. 자동차 운전하고요. 그다음에 태권도, 유도, 검도 이렇게 하는 데 있죠. 여기는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항목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많이 얘기했던 도서출판, 책과 관련된 거 있죠. 책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 살 때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랍니다. 근데 책 내용이 들어가 있는 DVD, 그다음에 CD 이런 거 사잖아요. 그건 부가가치세 있습니다. 즉 그 전자 출판에 관련된 것들이 있죠. 거기는 그다음에 여기 우표, 예술 창작품, 문화행사, 그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이런 데서 입장료 살 때 보면 뭐가 없을까요? 부가가치세 없어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구성요소. 여기서는 면세 대상을 갖다 구분할 때 이렇게 부가가치세 구성요소라고 구분을 해놨는데요. 토지는 대표적인 면세 품목이에요. 거래할 때. 그다음에 금융 여러분이 은행에 갈 때 또는 보험료 낼 때, 그다음에 주식 살 때 부가가치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금융은 면세예요. 그다음에 저술가, 작곡가도 마찬가지로 여기 면세. 예술창작 활동에 관련된 것들은 다 면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면세되는 게 또 뭐가 있나 봤더니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공단체, 종교단체, 학술단체에서 공급하는 것들은 다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면세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들은 과세래요. 뭔가 봤더니 우체국 택배 있잖아요. 우체국은 어디서 운영해요? 국가에서 운영하죠. 근데 택배 지금 일반 기업들의 택배 회사들이 있죠.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우체국 택배에서 면세로 해버리게 되면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 망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편의상 우체국에서도 전국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전국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지 똑같이 여기는 부가가치세 있다는 얘기예요. 고속철도 KTX 부가가치세 있다 그랬죠. 그럼 KTX는 누가 운영해요? 얘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도소매업, 음수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뭐죠? 기차역. 여기 역사에 보면은 거기에 매장들이 들어와서 음식점이나 음료수나 뭐 다른 여러 물품들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역사에 그 공간 임차해 주는 게 누가 임차를 해줘요? 지방자치단체가 누군가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부동산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료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해 주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보통 국립공원이나 그 도립공원 이런 데 가시게 되면 거기서 음식 같은 거 많이 팔죠. 그다음에 특산품도 팔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파는 도매, 음식, 그다음에 소매, 음식업, 음식점이요, 숙박업 이런 것들 다 부가가치세 있습니다. 어디서 공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청구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또 면세인 게 뭐냐면 교재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단독주택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에는 마당도 있고 건물도 있죠. 그죠? 근데 거기 그 단독주택을 갖다가 임대하고서 돈을 받죠.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네 부모님이 자녀들 다 출가하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이 단독주택이 너무 커. 그래서 이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고 이거 단독주택을 임대해주고 한 달에 임대료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100만 원 달라고 할 때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거 없다고요. 되셨죠? 그래서 단독주택을 임대를 주고 돈을 청구할 때 그 거래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얘는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단독주택의 임대는 면세예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국민주택 규모 즉 84평방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이라든지 이 국민주택을 짓는 건설 업체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거기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자, 면세폭이는 뭐 이런 정도면 될 텐데 아까 영세율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면세 사업자가 뭘 포기하면 된다 그랬어요? 면세 사업자 포기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면세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 그거를 아까 설명한 것이고요. 어떤 업체들은 말이에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다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재화를 갖다가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가 면세 대상이야. 그럼 나 면세 포기하고 여기다가 공급한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면세 포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냐고요? 아니, 여기 면세 포기 신고서를 갖다가 여기 세무서에다 지출만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근데 면세를 포기하고 다시 면세 사업자로 다시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하라는 얘기겠죠. 되셨나요? 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릴 여기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189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190페이지, 191페이지까지 제가 쭉 그냥 중요한 포인트들을 설명해 놓았으니 독서하듯이 정독해서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192페이지에 확인 예제 세 문제 나와 있죠. 문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지금 바로 보시고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